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의 곡선이나 직선을 그릴 걸 앞으로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미술 시간이 왔어요. 그럼 미술 시간이 왔으면 뭐 수채화를 그릴 수도 있겠고요. 포스터 아니면 뭐 대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연필? 이런 거 아니에요. 스케치북. 스케치북이 필요하죠. 거기다 그려야 되니까. 내가 뭐 그렇다고 책상에다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술 시간에 필요한 스케치북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수학에서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평면이에요. 근데 평면이 그냥 너 평면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이해도가 또 좀 올라오지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변수와 수직선의 필요성에 의해 변수가 2개가 등장하면 수직선 2개가 필요하고 수직선 2개를 직교시키면 어떻게 돼요? 평면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친구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제목은 이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는 친구를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단어가 2개로 이루어져 있죠. 도형이라는 친구하고 방정식이라는 친구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얘라는 친구는 그래프, 그림이죠. 그림.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문자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중학생들은 식과 그림을 같이 보지 않았어요. 식만 봤어요. 식만 봤는데 이 2개를 함께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고등학생들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즉 스케치북도 줄게, 그리고 네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는 베이스가 어디냐? 평면이라는 거예요. 평면. 자, 그럼 평면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직선도 같이 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수직선 하나만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게 되면 수직선 그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왼쪽 오른쪽밖에 없어요. 위아래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데려다 줄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뭐 양자역학, 촉근이론,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이거와 비슷한 개념들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수직선 하나는 왼쪽 오른쪽만 갈 수 있다. 높이가 없다. 그런데 평면이라는 친구는 수직선이 몇 개가 들어오는 거야? 2개가 들어오는데 그 2개를 직교시켜서 만들어요. 물론 어떤 세상의 평면은 2개가 직교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엔 그런 것도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안 배우니까 우리는 직교시킨 평면, 그럼 얘는 몇 차원이 되는 거야? 이제 높이가 생겨버렸죠. 위아래로도 갈 수 있는 여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어떠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뭐 편안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웠던 2차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일단 그리려고 시작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 높낮이가 있구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림이 지금 완성되어 있죠. 그러기 위해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또 내가 뭘 봐야 되느냐? 이 그림이 갖고 있는 너 누구니? 저 식이에요. 이것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식을 찾기 위해서 특징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죠. 꼭지점하고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꼭지점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옳겠다. 아래로 볼록인 이를 최고차항으로 알려주시고 꼭지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 식이 누군지 몰라도 선생님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적절하게 저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내 머릿속에 넣어놨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린 건 뭐가 되는 거냐? 볼록성을 의미하는 친구와 그 다음에 꼭지점을 의미하는 친구를 식에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식을 봤는데 여러분들 눈에 특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무슨 특징이요? 그릴 수 있는 특징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을 우리는 그 식에 있어서 표준형이라고 이름을 짓고, 표준형의 특징은 보자마자 너 어떻게 그릴 거야? 라고 보이는 친구들을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또 이차함수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 이 친구. 이 친구를 보시게 되면 너 이차함수야. 왜? 아니, 여기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니까. 그럼 보자마자 널 2차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 특징이 보여요? 보이지 않죠? 2차라는 것만 확인을 했죠. 네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식은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야?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이 표현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보자마자 그릴 수 있는 표준형과 그 다음에 너 누구야? 라고 할 수 있는 일반형,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뭐 암기해도 좋지만 암기를 안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어요. 자, 점을 하나 찍었는데 이 점은 뭐죠? 공교롭게도 노란색 2차 함수 위에 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점을 찍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될까요? 요 x와 요 y에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뭐가 성립하겠어요?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만약에 제가 이쯤에 있는 점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이 식에다가 여기에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등호가 성립하겠어요? 안 성립하겠어요? 안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내가 이 식을 갖고 있으면 나는 임의 좌표를 대입해봐서 등호가 성립하면 그래프 위의 점이 되는 것이고,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래프 외의 점이 됩니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 기간을 갖고 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친구는 방정식이죠. 그러면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내가 알기로 선생님,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fx는 0입니다 라는 거를 표현으로 갖고 오는데, 자, 선생님, 네가 계속 문자에 대해서 알려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보면 넣어줄게, 여기선 받아줄게, 그리고 찾아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건 지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x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찾아줄게가 아니에요. 얘는 모든 실수를 다 넣어줄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모든 실수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왜 찾느냐? 등호가 성립할 때를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로 와주세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x는 insert number라는 느낌으로 해서 넣어줄게가 되시겠죠. 그럼 넣었을 때 뭘 찾아주세요? 결과가 0이 될 때를 찾아주세요가 방정식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냥 fx는 0만 쓰게 되면 여기다 0을 넣든 1을 넣든 100을 넣든 마이너스를 넣든 무리수를 넣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변수가 지금 몇 개 있죠? 1개 있어요. 변수가 1개 있다는 거는 수직선을 몇 개 끌고 올 수 있다고요? 1개만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어디서 그리고 싶다는 거야? 평면에서 그리고 싶다라는 거야. 평면을 그리려면 변수가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변수 2개짜리의 표현은 y는 fx라는 함수의 표현이 변수가 받아줄게, 넣어줄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표현되는 함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목이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죠. 얘는 뭐죠? 함수라고 배웠죠. 그러면 방정식의 목적은 뭐라고요? 자, 정확하게 생각해 주세요. 방정식의 목적은 등호가 성립할 때 찾아주세요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여기 있는 함수도 뭘 찾아주세요야? 등호가 성립할 때를 찾아주세요야. 그럼 의미가 거의 똑같죠.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식을 보세요, 여러분들아.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함수지만
제가 여기 있는 y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쓰게 되면 이 모양새는 누구랑 닮았죠? 는 0이 나오는 방정식하고 닮았죠? 맞아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함수라는 친구에서 y가 좌변으로 이항시킨 모양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비밀은 원의 방정식에서 풀려요. 지금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선생님 도형의 방정식은 평면에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당연히 2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2개짜리의 식의 모양은 함수죠. 맞죠? 그런데 이 함수를 쓸 때 선생님 이렇게 쓰게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일로 와주세요. 왜요? 그건 나중에 알려준대요.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변수도 x, y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f라고 쓸게요. 맞죠? 자, 가로를 열겠죠? 맞아요? 자,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죠? 이 자리는 누가 들어가는 거라고? 변수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근데 지금 여기는 변수가 몇 개 있죠? x, y 2개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x 쓰시고요. y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쉼표를 써줘요. 그리고 y를 써주시면 끝에 0만 붙여주시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 끝나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제 눈에는 갑자기 이게 안 보여요. 뭐만 보여? x, y만 보이죠. 순서상스럽고 좌표 같잖아요. 그리고 때마침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평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좌표인가 보다. 좌표를 위에 점을 넣으면 등호가 성립한다며 다 맞아떨어지죠. 근데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선생님 이 가로 안의 자리는 좌표가 아니고 변수가 누군지 알려줘요. 우리 미드 보시면 미드 처음 시작할 때 스테어링 주인공 해가지고 이름들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 마냥 변수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라고 알려주는 표현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에서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좌표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표현도 쓸 수 있느냐? 선생님 그러면 y하고 x하고 자리를 바꿔도 돼요? 물론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y가 먼저 나온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건 전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우리는 알파벳 순서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걸 뭐하고 있어요? 습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친구의 표현에 대해서 그 페이지에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도형의 방정식이다라는 친구의 표현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서 저는 변수 2개짜리 평면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아 이거 받아들여 주세요. x하고 y를 넣어 봤을 때 0이 0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x하고 y를 넣었을 때죠. 이 자리는 넣어줄 게니까 넣어줄 때 뭘 찾아주세요? 등호가 성립할 때를 찾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친구 만족하는 위의 점들을 찾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위의 점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가 조금 애매해요. 듣다 보면 나중에 복습할 때 애매할 거야. 과거의 기억을 되돌려 보시게 되면 자, 얘 데리고 올게요. 얘 가봅시다. 선생님 fx는 0이라는 게 방정식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요. 이제 지겨워요. x라는 친구는 다 넣어줄 거예요. 모든 실수를 다 넣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을 데리고 옵니다. x축 하나만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누구든지 간에 나는 이 자리에 다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는 지점입니다 라고 알파라고 쓰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근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근은 1개, 1차 방정식의 근은 1개,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 3차는 3개 이렇게 나오시겠죠. 1개, 2개, 3개로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얘들아 일로 와봐. 이거 뭐라고 그랬죠? y는 fx 함수죠. 근데 지금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럼 이 노란색으로 선을 그렸을 때 이 위의 점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다 등호를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점들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y를 넘겨서 이렇게 보기로 했어. 일시적으로 지금. 그러면 느낌상 얘랑 지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얘는 방정식인데 그러면 근을 찾아야 되는데 등호를 성립할 때를 보니까 그게 몇 가지나 있어요? 무한 가지나 있죠. 왜냐면 선 위의 점은 다 근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방정식의 목적이 근을 찾아야 되는데 근이 한두 개라면 찾겠어요. 근데 근이 무한 개면 그걸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찾을 수가 없죠.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에서는 근을 찾는다 보다는 누굴 찾겠다? 식에 대해서 찾고 그 식을 표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제가 좌표 평면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X축과 Y축이 있어요 라고 썼을 때 당연히 이 위에서 그려질 친구들이 지금 대기 중이야. 무수히 많은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를 데리고 올 거야. 선생님, fx, y는 0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식이 있어요. 특정한 누군가를 그리려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특정한 누군가를 그릴 땐 x하고 y에 넣어줄게. 그럴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찾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넣어줄게.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죠. 넣어줄게. 그럼 얘도 당연히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는 거야. 똑같은 구조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점을 데리고 왔어. 그럼 여기에 점이 성립을 하게 된다면 오케이, 너는 근이야 라고 되는 건데 여기에 점을 데리고 왔어. 그럼 여기에 점은 안 돼. 너는 위에 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등호를 성립하지 않게 하는 친구들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함수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돼. 수직선 한 개에서 다 넣어줄 게는 여기 있는 모든 숫자를 넣는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평면으로 왔죠? 평면에서는 여기에 뭘 넣는 거야? 숫자?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평면 위에 모든 점들을 넣어주세요. 여기서의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평면 위에 모든 점이니까 이 점도 넣을 수 있고 이 점도 넣을 수 있고 이 점도 넣을 수 있고 이 점도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넣었을 때 뭘 찾겠다? 등호가 성립하는 걸 찾겠다. 그 등호가 성립하는 게 조금 많죠?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식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누굴 찾아줘야 되겠어? 특징을 찾아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울 건 뭐다? 그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다. 1차 함수스러운 직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건 뭐죠? 원의 방정식.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팁으로 아까 여기에서 왜 이거랑 구분이 지금 안 가는데 굳이 이렇게 써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차후에 배울 원의 방정식의 식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뭐죠? y는 이라고 표현이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런 스타일로 표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뭐 유식한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한 친구들은 y는 이라고 표현이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2학년 이과에서 배우겠지만 함수라고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이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은 양함수라고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양자 우리가 앞에 부호 플러스 생략하듯이 양자 생략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함수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이러한 표현법을 데리고 온 거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아. 처음에 배울 때 주구장창 식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물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스케치북 준비해 놓고 거기다 글을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